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관객들이 끝없이 박수를 치는 TV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이영자로 알려진 여성은 한국에서 재미와 에너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7년 8월 15일 태안군 고남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방송 토크쇼 택시, 안녕하세요, 청춘불패 2와 같은 쇼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자 진행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매력적인 진행 스타일로 그녀는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990년대 이후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녀의 삶은 경력의 정점에서 슬픔의 심연까지 감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드문 인터뷰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경력의 어려움, 사랑, 결혼,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형성한 비극적 결말에 이르기까지 마음 깊은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농담과 따뜻한 화면 속 순간들을 통해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커리어의 실패나 대중의 스캔들이 아니라 2008년 절친이었던 배우 최진실을 잃었을 때의 깊은 후회였습니다. 그녀는 태안군 고남면의 검소한 가정에서 아버지 이상진, 어머니 박동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기대에 직면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녀는 연예계에 막 발을 들여놓은 신인 시절, 최진실과 만나 우정을 쌓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절친이 되어 꿈과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힘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최진실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자신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서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함께 앉아 웃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친구를 어둠에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족의 자매와도 같았던 절친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열리는 최진실 추모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친구의 제단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친구와 함께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날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991년 MBC 코미디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연예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유의 코믹한 스타일과 탄탄한 몸매, 폭발적인 에너지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코미디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내 인생. 아, 네가 없었다면 과 같은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3년 백상예술대상 코미디언상을 수상하고 1996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코미디언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1994년 SBS로 이적하여 즐거운 토요일을 통해 영자의 전성기를 열광적인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995년 KBS 슈퍼선데이에 합류하여 금촌내 사람들에서 익살스러운 이모 역을 맡아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를 이경규, 강호동, 유재석 같은 유명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며 한국 주말 예능계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 정점은 2018년 KBS 연예대상에서 안녕하세요로 여성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며 찾아왔습니다. 같은 해 MBC 방송연예대상에서도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유재석, 강호동과 함께 1, 2관왕을 달성한 3명의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1993년 MBC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을 지나치게 편애했던 이경규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럴 거면 나 좀 꺼줘"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프로그램에서 쫓겨났고, 이는 그녀의 상승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되는 자기 회의에 직면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이 혹독한 연예계를 계속 살아갈 재능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꿈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외모에 대한 비난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곡선미 넘치는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코미디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종종 몸무게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이는 때때로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그런 가혹한 평가에 직면했을 때 과연 TV에 계속 출연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날들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이 그녀의 성장을 도왔고, 비판을 더 강해지는 동기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운동을 하며 자신의 몸을 자신감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헬로 카운슬러 프로그램에서는 여장군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하는 성취는 단순히 수상이나 TV 스타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하고 잠시나마 삶의 어려움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부터 유명 스타까지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행자가 되는 것을 항상 꿈꿉니다. 그녀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헬로 카운슬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가족 갈등부터 개인적인 고통까지 시청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한 젊은 여성이 남편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렸고,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행을 계속하기 위해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감사하는 눈빛을 본 그 순간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0년 IT 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재난구호기구 WTRO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라이브 토크쇼 택시를 위해 진행된 이 여행은 전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인도주의적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IT의 가슴 아픈 현장을 목격한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녀의 결의는 친절의 상징으로 명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친근하고 진솔하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진행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큰 상은 대상 수상이 아니라 힘든 시기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준 시청자들의 감사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95년 서울에서 소규모 예식을 통해 TV 프로듀서인 김민호와 결혼했습니다. 김민호는 조용하고 지적인 성격으로 항상 그녀의 커리어를 지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조감독으로 일하던 시절 코미디쇼 녹화에서 만났고 그의 진심에 매료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저녁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요리하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성장하면서 일과 명성의 압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하고 영화 촬영장을 오가고 행사에 참석하며 남편과 함께할 시간을 점점 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혼자 앉아 슬픔에 젖은 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잃는 것 같다고, 그녀가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들 사이에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거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관계에는 균열이 더 커졌고 결국 2005년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느낌이었고, 그 고통 때문에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 번 울었고, 관계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관계의 비극적인 끝은 원망이나 다툼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하고 후회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이별 후 그녀와 김민호는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직장과 자선 활동에 집중했지만 항상 마음속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것 같은 느낌, 명예와 성공이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 한강을 따라 걷는 모습, 그리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만난 가장 멋진 여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고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그 이후의 연애는 김민호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침묵의 슬픔 속에서 살았지만 긴 밤이면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울곤 했습니다. 마치 충만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 김민호는 결혼 생활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는 드문 자리에서 그녀가 겪었던 슬픔을 진심과 후회를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강인한 여성이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고 말하며 가장 큰 슬픔은 이별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진실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가 울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이별 후 그녀가 많이 울었던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늘 꿈꿔왔던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